네, 조웅 목사님, 네, 혹은 조병규 중앙정보부 전 창설요원이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대충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뭐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참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5.16 장학회 하다가 이제 정수장학재단이 뭐 박정희 자기가 봉급이나 유경수가 생활비 아껴가지고 정수장학회 박정희하고 유경수 그 정수 이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장학재단인데 부산일보사 사장 김지태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운영한 장학재단이야 그게요. 장학회와 장학재단 자체를 재단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강제로 탈취한 거, 탈취한 거죠. 그 다음에 문화방송국, 부산일보사, 국제신문사, 경향신문사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재단에 편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들 가정 재산으로 만들어 버렸죠. 영남대학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죠. 자, 그때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 같으면요, 감옥을 가도 그건 안 돼. 이거는 뭐 지금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뭐 받는 어떤 형량이나 아니면 이명박이 받는 어떤 형량 이걸 하면요, 박정희의 죄는요 한 500년은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또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유경수가 우리는 유경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또 물론 뭐 죽은 사람을 갖다가 명예훼손하고 뭐 그럴 건 없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면은 그렇게 국비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후원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개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또 한일 협정을 통하여 얻은 가져온 6억 불을 3억 불은 일본이 뭐 박정희 쿠데타 축하금으로 보내서 또 손쳐도 나머지 3억 불은 자기 마음대로 또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파월 장병들의 전투수당을 가로채 가지고 10불만 나눠주고 90불을 갖다가 어디 썼는지 몰라.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두 사람 청원도 아니고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청원하는데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멍청히 가만히 있는 거야? 나만 볼 때 국회의원들이 쪼다리 전부 다. 괜히 우리가 봉급 주고 앉았잖아. 이렇게 하여 조성한 재산은요, 우리가 막 전두환이가 비자금 많이 해먹었다고 막 단죄하고 뭐 노태우가 해먹었다 단죄하고 뭐 그 금액은요 푼돈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전투수당 빼돌려 가지고 행방불명된 이 약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도 그렇게 큰 금액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요, 박정희는 뭐 독재는 했지만 돈에 있어서는 청렴한 정치였다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함구 입을 닫고 있습니다. 말 안 해요. 압니다. 우리가 아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절대 말 안 합니다. 다 함께 미화하면서 해먹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에스겔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피가 너를 따르게 된다 한 것이죠. 여기 이 참
지극히 이 조선 여인의 아이콘처럼 생긴 이 여인은 김삼화라고 하는 천재 무용가, 가수이고 무용가고 영화 배우로도 출연하고 했는데, 결혼한 신혼 초에 박정희 일당들이 빼앗아 가지고 놀이개로 갖고 놀다가 강제 이혼시켜 가지고 갖고 놀다가 미국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한인연합회 한 신문기자 하던 분을 만나가지고 이 사실이 밝혀져 나왔습니다. 김삼화. 여기 뭐 정인숙 사건은 제가 잠깐 언급했죠. 뭐 정인숙 피살 사건 미스테리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또 김삼화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도 이 사연도 대충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지금까지 좋은 점은 막 자기들 워낙 나팔 많이 불어서 우리가 뭐 다 아는 그대로가 아는 거고, 그건 사실은 진실은 뭐 알몸으로 이제 벗겨내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 멀리서 바로 봤는지, 스네이크 박이란 말이 뭐 거의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알몸 박정희라는 책을 쓴 최상천 교수는 이제 박정희의 일생에서 그 어디에서도 윤리나 도덕적 요소를 단 한순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박정희를 스네이크 박이라고 이제 한 거야. 여러분, 아까 그 김삼화란 무용수, 영화 배우, 그리고 가수였던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여기에 시대의 어둠을 밝힌다는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한편의 어떤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거 막 영화로 만들어내면은 아마 대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책도 서울의 소리라는 데에서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진작에 이 책을 읽어보고 참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내가 어디 가서 머리를 들을 수 있겠나,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의 그 죽기 직전에 부마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막 군중을 행해가지고 시위 군중을 해서 발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말리는 사람은 김재규였고, 그 부추기는 사람, 발포를 부추기는 사람은 차지철이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최종적으로 말하기를,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릴 거야. 근데 그 차지철은 세상에 이또 기독교인이랍니다. 내가 듣기로는. 에이, 그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는 뭐 100만 명, 200만 명 희생시키는 것 좀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또 부추기고 그런 소리 하다가 차지철이가 먼저 맞았잖아. 김재규가 차지철 이거부터 먼저 쐈어요. 그래 그래 맞아 죽으면 네가 먼저 맞아봐라 하고 이제 먼저 쏘고, 당신도 맞아야 돼 하고 이제 박정희에게 쏘고 한 거거든요. 그 김재규는요, 그 영상에 남아 있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내가 유신 독재의 심장을 내가 쏘았다. 내가 야수가 되어서 유신 독재의 심장을 내가 쏜 거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현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글쎄 김재규가
그래 유신 심장을 쏜데도 불구하고 유신 잔당이 남아 있어가지고 신군부가 그 이후로 또 십몇 년간을 12년인가요? 전두환 노태우가 그 뒤를 아이고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자들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항거하고 시위해가지고 몰아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이런 걸 안 몰아냈으면요, 발전은 무슨 발전? 결국 궁정동 안가에서 이렇게 끝났죠. 그때뿐 아니라 거의 뭐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을 궁정동 안가에서는 유경수 여사 죽고 나니까 박정희 그때 뭐 아내도 없고 하니까 공식 석상에는 박근혜 딸이 이제 동행하지만은 언제나 혼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매일 그래 모일 때마다 여자 한 명이 아니고요, 두 명을 오른편 왼편에 박정희 옆에다가 이렇게 앉혔다는 겁니다. 앉혔다가 이제 술을 먹다 이제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은요, 자리가 끝나갈 즈음에 술이 취해가지고 박근혜 그 박정희가 양쪽에 있는 여인 어느 쪽으로서 기대가 쓰러지면은 그날 밤에 그 여자가 이제 모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여인들을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채홍사, 옛날 말인데 채홍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적게 보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의 영화 배우와 가수를 끌어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성놀이개로. 그때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 봐요. 그때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윤리가 옛날이 더 엄했잖아요. 지금보다. 지금이 더 해이해졌지. 그땐 더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때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 박정희의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유산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변신과 온갖 우여곡절을 파란만장을 다 겪어 넘어오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리고 월남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게 만들고, 또 우리 군인이 가서 또 월남 사람들 그렇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우리 민족은 역사의 자랑이 뭐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민족이다. 물론 강개토 대왕이 확장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든 그래도 대체로 우리가 그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흰옷 입기를 즐거워하고 이런 민족이 자랑했는데, 박정희가 오명을 남긴 거죠. 베트남 사람들이 그 전국 곳곳, 자기 나라 곳곳에다가 한국군 증오비를 세워놨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민망해가지고 못 가거든. 아직 못 가봤어요. 예, 박정희의 통치기간 한 18년 정도 되는데, 18년이나 통치했다면은, 과오도 있지만은, 그, 공로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나 이런 박정희 정권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좀 듣기 힘들었던가 봐요. 피곤하고. 그래서 나보고 공도 있고 공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오도 있지만은 공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균형 잡히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자주 있거든요.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과오만 자꾸 이렇게 들추어서 그렇게 험담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도 잘한 걸로 평가해야 그게 공평한 평가 아니냐.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평가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는 언제나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가 4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30년만 지나면은 비밀 문건도 다 그 해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는 자꾸 시시하고 덮어만 둘 게 아니라 평가를 위해서 공과를 다 한번 드러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해요. 평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면 험담하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인상으로 또 비춰지면 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그만 말 안 합니다.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그 비평하면 뭐 하냐 하고 비평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비밀 문서도 다 공개해야 할 때가 되었고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언론인들 정도 되면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말이나 강의나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고 아니 자꾸 과오만 지적하지 말고 공로도 좀 언급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참 딱해요. 나는 박정희 시대에 살아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의 과오는 끝이 없는 반면에 그의 공로라고 내세워가지고 그 칭송을 할 만한 것이 있는가, 단 한 개라도 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박정희가 뭐 독재하고 잘못한 거 있지만은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말 하고 싶은 거 다 알죠. 그러나 박정희가 18년간이나 혼자 대통령을 5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던 해 1979년도 우리 국민 소득은 1,300불 정도였습니다. 1,400불, 1,300불. 평균을 하면 그렇다는 거야. 1,300불이면은 한 사람당 1년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50만 원. 1년에 150만 원. 1년에 150만 원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10만 원. 우리 한 달 소득이 12만 원, 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살만한 사람은 그 정도고 1년에 100만 원도 1년에 100만 원 소득도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살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도 그 박정희 경제 정책의 모습, 박정희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박정희 내각이나 팀에서 한 게 아니고 일일이 미국에서 그 손가락 붙잡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는 번번이 반대하고 미국이 이래 하시오 하면 박정희는 한 번도 예스하지 않고 늘 반대해가지고 그러나 결과가 나오면 왜 내 생각하고 거꾸로 하면 뭐 잘 되냐. 그렇게 투덜거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바로 지금 오늘 마치고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그 영상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아니, 뭐, 그냥, 열람이 그냥 되니까 한번 봐요. 보면은, 경제정책 이런 게 박정희가 한 게 한 개도 없고, 전부 미국에서 박정희가 하고자 하는 거 정반대로 가르쳐가지고,
그만큼 성장했던, 그만큼 성장한 것도 별로 성장한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성장한 거라도 박정희 하고자 하는 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성장의 기틀을 겨우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공로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새마을 운동 하면 제가 새마을 운동 기수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정해창이라고 경상도지사 표창을 받을 정도로 새마을 운동 열심히 했어요. 한 게 뭐냐? 마을 길 조금 넓힌 거 하고, 그리고 지붕 개량한 거예요. 지붕 개량. 초가 지붕에서 스레트 지붕으로 폐암 원료로 가지고 폐암 원료되는 스레트 지붕으로 고쳐놓은 거, 그 외에 뭐 있나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내가 앞장서 했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도 뭘 모르고 박정희도 뭘 몰랐던 게 이 임업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갔다가 삼림 정책이 뭐냐? 삼림의 경제림화가 아니고 녹화. 하여간 민둥사이니까 푸르게로 해보자 하니까 푸르게 해본다고 했다가 일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다 친일파니까 박정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서 심은 게 물오리 나무, 아무 쓰잘데없는 나무야. 물오리 나무.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낙엽송. 그 다음 심은 게 제일 나쁜 거 리기다 소나무. 이걸 가지고 산을 다 버려 망쳤습니다. 그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거 리기다 소나무는요, 땅을 폭 파고 깽이를 제끼고 집어넣고 발로 밟아버리면 살아요. 그렇게 잘 살아. 그걸 왜 박정희 시대, 이승만 시대 그걸 심었냐. 우리는 참 항상 민족 근성이 못 돼가지고 배 먹기만 하고 나무를 심지 않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 먹어도 뿌리에서 그루터기가 새로 올라오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해달라 해가지고 그 미국서 개발하고 일본으로 거쳐가지고 들어온 게 그게 리기드 소나무야. 지금은 그걸 캐내려고 하면요. 옛날에 깽이 가지고 심었는데 굴삭기 포크레인 올라가도 뭐 빼기 힘들어. 산을 다 버려 망친 거예요. 그리고 녹화는 되는데 그것은요. 석유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산림 정책을 잘 세워서가 아니고 석유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산에 가서 나무하러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는요. 다람쥐가 물에다 심어놓은 그런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하고 상수리. 그리고 어쩌다가 군데 잣나무하고 편백나무를 몇 군데 심었습니다. 한국에. 메타세콰이아는 조금 어디 심은 데가 있고 저 담양 쪽에. 그러니까 정말로 그 편백나무나 잣나무나 메타세콰이아 이런 걸 심었다면 정말 좋은 땅을 전부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런 걸 심어가지고 우리는요 그런 거 심으러 다니다고 보면 내도록 공부도 못했어. 저는 내가 공부 못하고 학자가 못된 건 내가 변명할 여지가 있어. 박사에 너무 엉뚱한 일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우리가 공로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내가 눈 따고 찾아봐도 나는 아직 못 찾아. 여러분, 좀 이 공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좀 나한테 밑에 댓글을 좀 달아줘. 나도 공부 좀 해보게. 이만큼이나 발전한 건요. 박정희의 노력이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일일이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런 정도 결과를 가져온 것임이 보고한 내용이 프레이즈 보고서야. 그리고 박정희는 자주 짜증을 냈다는 거야. 자기하고 항상 반대로 지도하니까. 왜 자기 생각하고 반대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박정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 한편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평가해 볼 때 박정희의 공로는 아직까지는 내가 찾는 대로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과오는 보신 대로 끝이 없잖아요. 폐일은하고 김재규라고는 중앙정보부장 박정희에 가장 가까운 사람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재규 눈에는 더 이상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비춰진 거야. 유경수 여사 떠나고 나서부터 박정희의 타락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전혀 알 바 없는 우리 국민들은 그가 죽은 후 34년 되는 해, 즉 2013년에 그의 딸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놓기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그 딸을 갖다 그 앉히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박정희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박정희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요. 박정희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박정희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잘. 대부분 그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를 제가 지난번에 권했는데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책을 읽기가 힘들고 책을 사기가 돈 들고 하면은 지금 유튜브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프레이즈 보고서 해가지고 한번 영상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잘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라는 사람의 실상을 알았다면 그의 딸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요. 근데 아직도 박정희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략 우리 국민 30%는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만큼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워낙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아요. 우리는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했어, 우리 시대. 우리 시대가 일을 제일 많이 했어.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일에 내몰리고 했어요. 근데 영광을 박정희 돌려버리고 그 과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돌리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요, 다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비평하지 않으면요, 악은 되풀이 됩니다. 또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경제 정책 중에 잘못된 것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야 많이 하는 게 좋지. 많이 지원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결과 우리 경제 구조가 탄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차관이나 공적 자금을 가지고 대기업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20% 꺾기를 하고 정부가 권력자들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완제품을 독자적인 중소기업 하나가 독자적인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대부분은 대기업의 부품 납품 업체밖에 안 돼요. 만약에 대기업이 몇 개가 흔들려 버리면요, 부품 만들어서 납품하던 모든 협력 업체는요, 줄도산 납니다. 그렇게 불안해. 이게 불안하게 되면요, 누군가 돈을 다 빼돌립니다. 기업이 불안하게 되면은 기업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요,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5만 원 건을 아무리 찍어내도 모자라. 그게 만약에 불거져 나오게 되면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끝없이 5만 원 건을 찍어내도 항상 시중에 5만 원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개인 금고를 장만해가지고 5만 원 걸 갖다 재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불안하니까.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망해도 그 중소기업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아요. 게다가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동네 빵집까지 대기업이 막 문어발처럼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이래 하다가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AI하고 컴퓨터, 로봇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은 농촌이 아니고 도시 노동자들은요, 일자리 잃어버리고 설 자리도 없고 살아갈 길도 가면요, 바로 폭동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희망이 아니야. 그렇게 대기업이 가진 사람들은 희망일지 모르나
노동자들에게는요,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거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를 반추하고 또 현실을 빠르게 진단하고 미래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4차 산업혁명이 그리 속히 이르지는 않겠지만은 멀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래는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말 겁니다. 기회는 미래로부터 오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준비한 사람들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평가를, 비평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미화하려고 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네가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너를 따르겠네.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정부가 해야 할 일은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는 스스로 잘 헤쳐나가는 거야. 또 자기 인생을 윤리적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박정희는 어려서 교회에서 다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박정희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가정도 그 믿음의 가정이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 권사. 그 외삼촌은, 김일성의 외삼촌은 강양욱 목사죠. 성경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 것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하게 됐는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 기독교 사회가 히틀러라는 소년 하나를 방치해 둔 결과 2차 대전 때 4,72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성실하게 반추하고 또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